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벌써 12월 23일이 되었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년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023년에 대한 중요한 지표들을 짚어보고요.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에 대한 일정도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표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왜 이것을 통해서 오픈 메인넷 날짜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짧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 2023년 1월 9일에 파이 공식 해커톤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 힌트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의 요소를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7가지의 밸런스를 크게 깨트리지 않는 최적의 시점에 오픈 메인넷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한 것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단 그 중 하나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파이 해커톤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벤트가 의외로 빠른 시점인 내년 1월 초에 일단 스케줄로 잡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것은 특성상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팀원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팀원들이 모이면 또 의견을 모으고 컨셉을 잡고 하는데 벌써 몇 주가 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을 위한 시간은 매우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커톤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큰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힘든 이유도 이런 매우 단기적인 임팩트에 치중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수많은 개발자들과 마케터들을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미디어의 관심을 또 받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이 생태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킬러 앱의 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픈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파이 생태계에는 매우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해커톤은 1월 초에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오픈 메인넷의 기간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 해커톤 이벤트가 1월 9일에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운 3월 14일과 같은 매우 근접한 기간에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1월에 해커톤을 개최하고 언론과 유저의 충분한 관심을 끌어올린 다음에 3월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는 카드, 나쁘게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 해커톤의 기간을 보자면 6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9월 30일에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상자 발표까지 기간을 합쳐서 9월 30일일 것이고요. 실제 개발 시간은 그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즉 이번 해커톤 대회도 이 기간보다는 더 짧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이 코어팀에게 프로젝트를 제출하기까지는 적어도 10주 정도의 기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야 말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도 수상까지는 충분하게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해커톤이 끝나는 시점이 빨라도 아마 3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해커톤 수상일이 3월 14일 파이데이가 될 수는 있겠네요. 물론 또 다른 옵션도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어팀에서 이번에는 지난번 해커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더 장기간의 개발 기간을 주어줄 수도 있습니다. 완성도가 더 높은 D앱 개발을 위해서 지난번보다 더 오랜 기간의 개발 기회를 주어준다면 3월이 지나서 이 대회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는 파이코어 팀은 이런 해커톤이라는 이벤트 자체에 만족을 하는 개발자들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해커톤을 통해서 생태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이 나오기를 원하는 개발자들이기 때문이고, 상당히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이 수상이 된다고 해서 생태계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상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달 해커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오픈 메인넷의 확률은 3월 14일과 같은 파이데이보다는 6월 28일과 같은 파이2데이나 아니면 2023년 연말에 포커싱이 맞추어진 해커톤 스케줄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KYC 상태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다수의 KYC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겁니다. KYC가 올해 말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KYC의 프로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KYC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오픈 메인넷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KYC 통과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유저는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유저 수가 약 3,50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 여러 숙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생각을 할 때 3,500만 명에서 단순하게 200만 명을 나누어서 약 6%의 수치만 완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오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캔리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자료인데요. 참고로 저는 캔리님이 파이생텍에서 공유를 해주시는 자료를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공신력 높은 기사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10월 14일 팟캐스트에 출연한 파이코팀 니콜라스가 KYC 완료자는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 전에 AMA에서도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수치의 2배가 KYC를 통과한 상태다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2배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를 하였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대략 약 300만 명 이상에서 400만 명의 유저가 이미 KYC는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2배인 약 800만 명이 아마 KYC를 신청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마이그레이션 인원인 200만 명이 아닌 KYC 실제 신청자인 약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KYC를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막혀있는 유저들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올해는 하나씩 풀어가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요소들에는 AI 러닝 문제가 있고 인간 검증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도입이 됐었고, 수많은 필터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2023년에는 분명 훨씬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이도어의 앱의 데이터를 보시면 올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7월의 속도를 보시면요, 그때 당시의 속도와 지금 그 이후의 속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만 보아도 하루에만 약 10만 건 이상씩 마이그레이션이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달 가장 좋았었던 속도로 예를 들어서 하루 약 10만 건의 마이그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약 3천만 명의 활성화 유저를 계산을 해보았을 시 대략 30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수치의 계산만 해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AI가 수많은 검증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통과 비율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계산에 넣지 못했고, 그리고 활성화 유저수 3천만 명, 3,500만 명 중에서 앞으로 KYC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의도가 있는 실제 비율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 2천만 명만 현재 KYC를 할 의향이 있다면 파이코어 팀에서는 남은 1,000만 명이나 1,500만 명의 KYC 통과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오픈 메인넷을 먼저 시작을 하고 기간을 주어서 점차적으로 1,500만 명의 KYC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충적인 계산법을 따라 보아도 빠르면 내년 말이나 모든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었을 때는 내년 6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 3월에 가능하다면 제가 파이코어 팀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의 성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뜻도 되겠죠. 일단 제 예상일 뿐이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크립토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통해서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최적의 타이밍을 본다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지금 당장 파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해보자면요. 일단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있는데요. 이 소송 전에는 리플이 승소를 하던 아니면 SEC가 승소를 하던 어떠한 불확실성이 배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이 아닌 프로젝트들은 이로 인해서 방향성을 잡기가 매우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채굴이란 비트코인과 같이 제네시스 블록 이후로 모든 코드가 작업 증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인은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개인 주체가 발행을 따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몇 안 되는 채굴 코인만 SEC의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의 모든 코인들은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팀도 얘기를 하고 모든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어서 빨리 규제가 확립되는 것이 이롭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또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매우 큰 영향을 서로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소송의 결과는 2023년 상반기 또는 3월경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시점에 보았을 때는 굳이 파이코어 팀이 3월 14일에
오픈 메인넷을 타겟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물도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을 잠시 빌려보자면 리플의 승소 확률은 50%, SEC 승소 확률이 약 30%이고요. 결과가 나지 않을 무승부 확률이 약 20%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 코어팀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략을 나름대로 그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일단 3월 14일 파이데이 때 오픈 메인넷 타이밍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물론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업데이트에는 이더리움의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된 대량의 이더 코인의 출금을 허용하는 업데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의 지분 전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스테이킹 되어 있던 대량의 이더들이 홀더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전체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커다란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23년 상하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불확실성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내는 시기 중 하나일 테니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시기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역량을 서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몇 가지 요소들을 보았을 때는 매우 빠르면 2023년 6월 아니면은 내년 3, 4분기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확률이 높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물론 크립토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트 반감기가 시작이 되는 2024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유저들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중후반에는 오픈 메인넷이 시작이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서는 웨스 스펜서 또한 매우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들이 그 시기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분석을 하지 않고 예측을 하지 않으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파이 메인넷 출시가 문제가 아니고 메인넷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파이 코인의 가치가 언제 오를까? 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도 이럴까? 저는 앞으로 이런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다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 현재로서는 빨라도 내년 중후반까지는 오픈 메인넷이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고, 지금은 KYC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도에 치중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동안 기술력에 집중하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